제가 실제 세무조사 자료 가져왔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자금 추천 조사는 아파트 살 때 많이 나오죠. 많이 아시는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자금 추천 조사가 나오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자산의 증가와 소비, 이것과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산이 5억에서 한 7억 정도 늘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늘었죠. 그리고 소비를 봤더니 한 1억 정도 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쓴 것 같은데 소득을 봤더니 한 1억 정도밖에 없더라. 그러면 요 2억은 어디서 났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2억이 부족하면 어떤 세금이 나오죠?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증여세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그리고 시행령 제34조에 재산 취득자금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취득자금이 부족하다면 증여를 받은 걸로 추정을 하겠다. 만약에 증여가 아니라면 우리 보고 증명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약간은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면 우리한테 소명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진짜로 이렇게 다 볼까요? 실제로 다 보고요.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자금 운용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자금의 원천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개씩 보시면 부동산 취득한 거, 주식 취득한 거, 금융자산의 증가,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과 신용카드 사용, 소비죠. 그 다음에 근저당 상환한 거 이렇게 봤더니 자금이 이렇게 써졌더라. 그래서 이 금액은 어디서 났는지 취득 자금을 소명을 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원천을 봤더니 부동산 양도하고 남은 금액,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금액들, 그리고 금융자산들, 채무, 대출 받은 거, 임대보증금 받은 것들, 소득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타 보증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덩어리를 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다더라.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거의 합계가 한 20억 정도였고 원천을 봤더니 한 10억 정도밖에 없더라. 이 자금 출처 부족액 한 10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내역 한번 보시면 꽤 꼼꼼하죠. 자산의 증가, 부분과 소비 확인까지 다 됐고 자금의 원천, 소득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I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서 너무 차이가 크다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조건 연락 오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취득할 때 보통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 취득이라는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취득자금을 확인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는 것들이 부동산 취득하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고요. 모든 내역을 다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취득자금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 갖고 오라고 하죠. 계좌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해서 증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관련해서 잘못 생각하신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연봉이 한 1억 정도고 10년간 일했으니까 난 10억 정도 인정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한 6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17억 정도 아파트를 샀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7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한 연봉 1억 정도 해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10억 정도 소명이 될 거고 6억 대출을 받았으니까 합계 한 16억 정도 될 거야.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정도 차이는 세무서에서도 인정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고요. 보셨던 것처럼 이 17억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장을 봤더니 한 7억 정도 있고 대출 6억 정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 13억이고 총 취득자금이 17억이니까 한 4억 정도 빈다. 요거 증여인 것 같다. 증여 추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 아파트 살 때 돈 어떻게 들어갔는지 통장이랑 다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거 연봉을 다 합쳐서 저희한테 확인해 주진 않고요. 이렇게 실제로 들어간 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금 출처 조사는 20대, 30대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연령별로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20대는 한 1억 정도 있을 거야. 30대는 2억 정도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40대는 4억 정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PCI 분석 같은 거 할 때 한 20대에 분석을 했더니 한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럼 그냥 PCI 분석에서 OK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40대는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가 해준다는 거고요. 반대로 저희가 조사할 때 40대 조사를 받았는데 4억 정도 빈다. 그러면 우리 추정 배제 기준이 4억 정도 있으니까 4억 정도 인정을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제 기준은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이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 조사 나왔을 때 이 금액을 빼고 소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세 번째, 전세는 조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고액 전세들은 조사가 나옵니다. 뭐 흔치는 않은데요. 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전세가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이걸 모두 아내 명의로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봤더니 아내는 소득이 없었고 남편분이 소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아내분은 소득이 없는데 전세가 10억이 생겼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소명을 하라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남편의 생활비야 남편의 돈으로 했다고 이제 소명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부부는 경제 공동체고 전세 같이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렇지 않고요. 세무서에서는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를 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 10억 중에 6억 정도는 공제가 되지만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명의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전세 명의할 때 자금 출처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취득자금 소명을 할 때 보시면요. 한 10억 정도 취득자금 소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8억 2천 정도 소명을 했다. 한 1억 8천 정도 비지만 이 정도면 80% 정도 이상이 됐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상속세 조사할 때 100% 다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 80% 정도 소명을 하면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계좌를 봤더니 아버지한테 또 1억 정도 증여를 한 게 있대더라. 이게 확인이 되면 그냥 증여세는 나오겠죠. 80% 이상이 됐지만 1억은 확실하게 증여가 된 게 나왔으니까 증여세는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나도 모르겠고 세무서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많이 착각하시는 게 한국부동산원과 구청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고요. 국세청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과 구청은 보통은 이제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는 뭐냐면 저희가 자료 확인을 하는 거죠.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면 그 서류를 갖고 와보라고 이 정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에 이제 통보를 하겠죠. 통보를 한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상한데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이제 증여세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또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 계좌 사용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취득세와 중개비, 등기비까지 모두 내 돈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뭐냐?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부모님이 바로 내주시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중개사한테 바로 중개비를 보내거나 법무사한테 취득세 바로 보내거나 아니면 매도인한테 매도 금액의 일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다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전체 취득자금 중에 이 금액까지 다 소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바로 보낸 것들 나오면 증여가 되고요. 실제로 부모님의 계좌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세무조사 통지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사 통지서 오면 이대로 꼭 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놀라서 여러 군데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통지서 보고 세무서에 연락하지 마시고 세무사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세무조사 많이 해본 세무사한테 연락하시는 게 좋겠죠. 이 자료들 어떤 걸 요구했는지 분석을 하고 부족 금액 확인이 되셔야겠죠.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스토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대응 방안을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요즘 차용증 많이 쓰시는데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차용증 구비 어떻게 하실지 꼭 확인을 하시고 차용증 관련해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차용증 작성이나 세무조사 도움 필요하시면 댓글 보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가짜뉴스 같은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